우리 그 에듀윌 커리는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커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똑같겠지만 기본 이론 과정을 할 겁니다. 이 기본 이론 과정은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8시간 동안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근데 기본 이론을 쌤은 7, 8월 달에 다 못 끝냅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끝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법령 부분, 이런 부분은 뺍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루냐면 심화 이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심화는 뭐 말 그대로 심도 있는 심화가 아니라 기본 이론 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뭘 할 거냐면 판례를 할 겁니다. 판례는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시험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그런 형식인데, 판례는 판결의 선례, 판결의 사례라는 뜻입니다. 판결은 추상적인 행정법의 법령을 해석하는 지침 또는 기준이 되고요. 행정법의 많은 흠결을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 출제 유형이 지금 모든 시험, 우리 뭐 군무원이라거나 공무원이라거나 뭐 행정사 자격증이라거나 어느 시험에든 판례가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요. 판례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기출 판례를 할 거예요. 기출 판례, 그다음에 최신 판례도 중요한 판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있을 텐데, 그럼 그때부터 내년 1월 정도까지의 판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명 의대 증원, 이게 한 달 전 정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내년에 출제됩니다. 혹시 그 들으셨어요? 의대 정원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한 달 전 정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 있는 그런 판례들이 더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판례는 선생님이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판례 특강을 계속 시험 보기 한 달 전 정도 시간을 내서 최신 판례 플러스 미기출 유의미 판례, 기출되지 않았지만 옛날 판례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다.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판례 특강을 한번 더 할 겁니다. 무튼 이때는 기출 문제 중 출제되었던 주요 판례들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기본 이론 시간에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판례들은 다 다룹니다. 거의 다루는데 다루지 못했던 것과 또 문제 형식으로 우리가 이때 판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도 이때 살펴볼 겁니다. 기본 이론 때 법령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우리가 흔히 뭐 정보공개법 이렇게 부르는데,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의 유죄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이만큼을 우리가 법령을 읽을 거고, 법령 또한 내년 시험 보기 한두 달 전 정도 또 읽을 거예요. 그때 기본 이론 시간에 읽을 거예요. 우리 기본 이론은 7, 8월 달에는 8시간 강의를 하지만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 이론은 4시간만 합니다. 4시간만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시간은 이제 심화 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법령 읽기는 또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법이 개정될 수가 있어요.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일 1법을 하셔야 돼요. 1일 1법. 하루에 한 법 읽기. 1일 1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법 양이 좀 많은 건 쌤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한 40분 정도 짧은 법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일부러 읽기보다는 아침에 눈 떠서 학원 오는 전철 안에서 점심 먹으면서 한번 읽기,
또 저녁 먹고 뭐 혹은 자기 전에 한번 읽기 해서 하루 3번 정도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일 일법을 시험 보기 2달 전 정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법을 머릿속에 담아가기 위해서는 시험 보기 직전에 읽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판례와 기본 이론에 좀 중점을 두고 법령은 좀 나중에 읽어도 돼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법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심화 때 기본 이론 때 스킵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례 법령을 할 겁니다. 이게 9월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4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사실 이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종전에는 커리가 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했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 왜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야 점수가 오른다. 그 전까지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시간, 그 다음에 성적 이랬을 때 이런 과목이에요. 이런 과목입니다. 행정법은 상당히 답답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에요. 2, 3일이 달라. 3일 전에 난 행정법 점수가 얼마였는데 금방 올랐네. 이런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에요. 뭐 순간적인 깨달음? 국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득도? 국사에서 이거 순간적인 깨달음 뭐 어떤 스님이 도노 점수 누구? 무슨 스님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 국사 잘하네요. 도노 점수 진울이라는 스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진울은 조계종? 조계종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받아들인 거죠. 도노란 말은 순간적 깨달음을 말하고 점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더라도 점점 더 수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래 선종은 도노 돈수예요. 도노하고 나서 별도로 수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완전한 선종인데 교종적 책임을 받아들여서 도노 점수. 무튼 행정법은 도노 점수예요. 그래서 이때 순간적 깨달음을 가져서 확 올라가요. 물론 이게 가능한 건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루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거 없이 이게 될 수는 없어요. 무튼 이게 바로 언제냐면은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단원별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관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부관이란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한테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세요. 세 문제 뭐 시험 출제위원으로 뭐 선정된 적도 있었어요. 공무원 출제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탁탁탁탁 막 최대한 문제를 내본다. 부관이라는 단어에서. 그럼 얼마나 출제할 수 있을까? 15문제 출제 못합니다. 한 12~13문제 정도밖에 출제를 못할 거예요. 최대한 출제한다 해도 부관에서. 그런데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부관이라는 단원의 기출문제가 100문제가 넘어요. 100문제가 훨씬 넘습니다. 뭐 다 중복이죠. 13문제밖에 출제를 못한다니까. 다 중복이에요. 이제 그거 뭐 줄이고 해서 보통 단원별 문제 책들 보면은 보통 부관에서 한 40~50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 40~50문제를 풀면 부관이라는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본 거예요. 더 이상 없거든요. 창작이 없어요. 행정법은 물론 창작을 하더라도 그게 사례가 모두 판례입니다. 그 때문에 창작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관이란 단어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 풀었고 예상문제도 다 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95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원 넘어가는 거죠. 하자 무슨 뭐 취소 처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 그 단원의 문장을 모두 본 셈이기 때문에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가 몇 점이냐면은 80점 또는 85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요. 여기서 95점을 맞아야 되는데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의 85점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도 하는데 동영 못 풀 때 보면은 몇 점 맞았어라고 85점이요. 야, 어려웠는데 85점 맞았구나. 몇 점 맞았어? 85점이요. 아니 이렇게 쉬웠는데 85점이야? 글쎄요. 왜 저는 어려워도 85점, 쉬워도 85점일까요? 자, 쉽게 출시가 됐다면은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즉 18개는 맞아야 되는데 꼭 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실수해서. 꼭 한 문제를 틀리네. 실수해서. 85점이에요. 어렵게 나왔어요. 80점 정도밖에 못 맞아야 돼요. 네 문제는 틀려야 돼요. 근데 네 문제 중 용케 또 한 문제를 맞추네. 어떻게 운이 좀 좋아서. 그래서 어려워도 85점, 쉬워도 85점. 이 마의 85점 선에 딱 걸려버립니다.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는데 이때 참 어렵습니다. 이때. 그래서 행정법이 어렵다라는 말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렵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 처음이니까. 생소하니까, 낯서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고 모르는 거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 이때는 공부를 해도 정말 한 문제 더 맞추기 힘들구나. 뭐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때는 야, 마인드 컨트롤 좀 해. 응? 실수 줄이기를 해. 문제풀이 습관이 중요해. 뭐 이제 이렇게 좀 잔소리 좀 여러분들은 할 텐데 이때 무튼 점수가 확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과정을 할 거예요. 이제 내년 1월, 2월인데 종래는 이 과정이 뒤집혀 있었어요. 기출문제부터 했었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했는데 선생님이 왜 바꾸자고 했냐면은 한 6개월 공부했는데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지, 뭔가 좀 나와야 본인도 공부할 의욕도 생기고 뭐 이럴 텐데 맨날 똑같네 점수가. 뭐 이러니까 안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욕도 좀 돋아주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본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정신없습니다. 뭐 원서 써야 된다, 뭐 몇 명 뽑는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본인들이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팔랑귀가 됩니다, 다. 내가 이거 국어 공부하고 있으면은 영어를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행정법 책 들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시점이 바로 1, 2월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 풀이해서 먼저 점수를 올려놓은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은요. 예를 들어 2020년 국가직 문제 20문제, 지방지 문제 20문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본인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 작성은 본인의 하자를 흠을 발견하는 거고요. 흠을 발견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치유를 할 수 있어요.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데 뭐 그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 수업 받는 친구들한테는 쓰라고 했어요. 틀린 건 본인이 다 써.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 뭐뭐뭐뭐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지 2 다 써. 뭐가 틀렸어? 본인이 해설도 해봐. 그래서 이랬어요. 왜냐하면 틀린 걸 또 틀려요. 지난주까지 군무원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군무원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특강을 했는데 혹시 군무원 준비하시는 친구 있을까요? 군무원도 치르세요. 보십시오. 저는 군무원 좋게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군무원 강의도 너무너무 오래 했고 또 EBS 때도 제가 군무원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무원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데 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버니 뉴스니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한다. 이번 주도 나왔죠. 이번 주도 실수령액이 185만 원인가 되더구만요. 여러분들이 9급 1호봉
초봉이 186만 원. 월급 명세세는 200몇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털고 저거 털고 하니까 그 실수령이 185만 원인가 그런데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가 뭐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10 얼마가 적어요. 최저임금보다 실수령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무원 집회가 열립니다. 2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0만 얼마를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머리에 빨간 티 두르고 모인다고 하던데 구급 1호봉인가 봐요. 그분이 뭐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이게 자칫 정치하기로 들리겠네. 아니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 월급이 몇백만 원 올랐는데 우리는 뭐 몇만 원 올랐다. 뭐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급도 적은 데다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데다가 악성 민원 그다음에 또 들어가 보니 일이 뭐 수월할 줄 알았는데 업무도 좀 빡세더라. 그래서 퇴직률이 높죠. 근데 군무원은 퇴직률이 아주 적어요. 거의 없어요. 업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자기 업무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 작년에 합격한 친구 선생님한테 이제 카톡 계속 보내오는데 그 친구가 군수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군수직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에 있는데 기름 관리야. 무슨 기름을 어떻게 관리하냐 했더니 육군 헬기가 있대요. 육군 헬기가 와서 기름을 넣어가면 어떤 헬기가 얼만큼 기름을 넣어갔고 그 다음에 얼만큼 기름이 남았고 이거 관리하고 있대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헬기 조종사들이 자신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라고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군수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시지 말고 군무원도 어차피 과목 똑같은데 뭘 세 과목 국어, 행정법, 행정학이잖아요. 군무원이 모르셨어요? 똑같아요. 국어, 행정법, 행정학이야. 행정학을 안 하죠. 뭐 사회복지? 아이고 사회복지 천사시구나. 선생님이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대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장관님이 사회복지사분들은 둘 중에 하나래요. 둘 중에 하나 천사 아니면 또라이. 아니 그렇게 험한 일을 천사 같은 마음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그러면 또라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사구나. 무튼 군무원 특강을 지난주까지 했어요. 특강 내용이 1. 군 관련 판례. 군 관련 판례. 군무원은 군 관련 판례가 꼭 나와요. 2. 군무원 3개년, 최근 3개년 기출. 그 다음에 군무원 동영 모의 이렇게 구성해서 군무원 특강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 친구들이 행정법을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제가 기본 이론은 무조건 3회독 이상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회독 이상 하라. 그 이유가 처음 듣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해야 된다. 행정법하고 좀 친해지기를 목표로 삼고 두 번째는 이해하고 세 번째 정리하면서 암기하면 된다. 3회독 이상을 무조건 해라 이래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왜냐? 수업 시간에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읽습니다.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문제 못 읽어요. 선생님이 읽어줘야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기대치가 높은데 그래서 잘 알아듣고 막 복습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래서 막 실망도 많이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하기, 두 번째 이해하기,
정리하면서 암기하기, 3회독 이상 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군무원 친구들은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3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7회독, 8회독을 합니다. 정말 소방직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직 친구들도 강의를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소방직 친구들은 제가 소라고 그래요. 소. 그냥 듬직해, 막 우직해, 착해, 막 덩치는 이만해. 눈은 껌뻑껌뻑 하고 있어. 알아듣는지 뭐라든지 뭐 말도 없어. 야, 이 소 같은 친구들아. 모른다고 좀 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실력자예요. 그 친구들도 행정법을 7회독, 8회독을 합니다. 군무원 친구도 그렇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특강을 하면서 최근 기출 3개년 문제를 나눠줬고요. 20분 줄 테니까 원래 이제 군무원이 25문항이잖아요. 근데 2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20분 줄 테니까 풀어 이랬어요. 100점 손들어. 없어요. 100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 친구들이 이미 군무원 문제를 다 풀었다고. 다 풀어본 친구라고. 그 물어봤어요. 몇 개 틀렸어? 2개요. 하나요. 자, 그 틀린 문제가 본인이 전에 틀렸던 문제야, 맞췄던 문제야. 맞췄던 문제도 틀렸고요. 틀렸던 문제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출 문제는 본인 거야 되잖아. 그건 틀리면 안 되잖아. 기출 문제는. 근데 틀리고 있어요. 오답 노트 작성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도록 틀린 거 써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 받은 친구들의 대부분은 오답 노트를 손으로 쓰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나 많이 틀려가지고 저녁 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그래? 복사를 해. 복사를 해서 붙여. 그리고 해설은 본인이 써. 이거 어떤 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이다 라고 표시하고 본인이 해설은 써. 문제는 복사해서 붙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답 노트는 이때부터 작성해가지고요. 그 뒤에 동형 문제 풀이 때까지 이제 3, 4, 5, 6 지방직 때까지가 되겠네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건데 행정법만 이런 건 아니고 아마 다른 과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